요새, 요새가 아니라 좀 됐는데 MZ세대가 어떻다 이런 말들이 많죠. 뭐 특정 세대를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마인드가 기존 세대랑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, 사실 저는 생각해보면 그냥 젊은 세대 혹은 뭐 사회 초년생 혹은 사회를 아직 경험하기 전 세대들은 아직 뭐 사회화가 당연히 조금 덜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.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다. 뭐 옛날에도 뭐 조선시대에도 요새 젊은 놈들은 예의가 없고 나라가 아주 개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세대만 뭐 MZ 세대라고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도 뭐 대학생 때, 사회 초년생 때 생각하면은 되게 부족한 점,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예의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,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나. 그거 이제 사회화가 되면서 이걸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. 뭐, 다만, 제 생각에는 오히려 꼰대라는 말이 이 세대를 조금 어리숙하게 만들지 않나.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. 꼰대라는 말이 뭐 옛날에도 있긴 했는데, 옛날에는 되게 그게 비속어처럼 쓰였는데, 뭐 아버지나 선생처럼을 이제, 아, 우리 꼰대. 이렇게 좀 비하하면서 이렇게 꼰대질한다 이런 식으로 쓰였는데, 요새는 뭐 누구나 뭐 가르치려 든다 잔소리한다 이러면 전부 다 꼰대 취급을 받는 거죠.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하면 나 꼰대라는 얘기가, 단어가 이제 되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, 이러다 보니 사회에서 어떤 어른의 역할 혹은 뭐 동료도 마찬가지인데, 이 예절을 가르치고 어떤 공동체로서 사회화를 가르쳐야 될 목소리들이, 나는 꼰대가 되기 싫어, 나보고 꼰대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다 사라져버리고, 사람들이 이걸 기피하고 누군가 해주겠지, 내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, 나는 욕먹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다들 회피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은, 저도 뭐 대학교 다닐 때 예전에 이제 소맥을 이제 학교 선배랑 먹고 있었는데, 술잔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짠을 한다고 혼났어요.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심하게 혼낸 것도 아닌데, 아 너 그러면 안 돼, 막 선배랑 술 먹는데 이렇게 밑으로 잡고 이렇게 밑에서 잔을 쳐야지. 그래서 그때 되게 기분이 나빴었습니다. 아 뭐 저런, 중학번 선배였는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, 별걸 가지고 다 가르치고 선배랍시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나빠했지만 그냥 티는 안 내고 예 이러고 넘어갔었는데,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. 제가 뭐 술을 늘 친구들이랑만 먹으니까 그런 걸 잘 몰랐던 거죠. 그리고 이제 사회 나가서 보면은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. 아, 과거에 내가 보이는 거죠. 막 술, 그러면은 제가 뭐 말은 안 하는데 눈에 딱 밟히고, 저만 밟히겠습니까? 다른 상사들, 어른들 보기에 다 쟤는 술잔을 저렇게 들지? 참 특이한 친구일세. 요새는 이러고 넘어가는데, 그런 게 다 일종의 사회적인 예절인데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. 저도 옛날에 사실 배웠으면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내가 왜 또 나서서 뭐 특별히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걔가 뭐 이상한 행동을 하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, 나 꼰대 되기 싫다 이런 생각으로 또 피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좀 작정하고 어떤 필요한 사회화 예절들을 이제 아예 작정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이렇게는 해야 된다,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튀는 행동이 아니다. 이게 사회화죠. 내 마음대로 하면은 튀고 이상한 건데, 어떤 분들이 듣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. 아, 그게 뭐가 중요하냐.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. 내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않냐. 눈에 거슬리는 게 뭐가 문제냐.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그렇게 뭐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. 근데 또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조직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은 굳이 못할 필요가 없다. 예절을 굳이 안 지킬 필요가 없다. 그렇게 하면은 뭐 밥도 막 손으로 먹고,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잠옷 입고 회사 가고, 뭐 그래 또 되잖아요. 근데 뭐 우리가 안 그런 이유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. 굳이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는 이 의지에 휩쓸려서 나를 불편한 곳으로
혹은 모두의 어떤 눈총을 이겨내며 산다. 이런 행동을 굳이 서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런 예절들을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생각나는 거는 자동차 예절입니다. 자동차에도 무슨 예절이 있냐?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자리에 어떻게 타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이 예의가 다 들어가 있고요. 이게 처음에 사회에 딱 오면은 제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뭐 다른 어른이 모는 차를 타본 일이 없어요. 부모님 차만 타지 보통. 학생 때는 그러다 이제 딱 사회에 와서 아직 나는 차가 없고 또 상사가 모는 차를 탄다. 이러면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보통 부모님이 어릴 때 이제 앞에서 운전하시면은 아이들은 뒷좌석에 있죠. 뒷좌석에서 띵까띵까 좀 편하게 가라고 혹은 앞 저수석은 좀 이제 완전한 성인이 되기 전에 신체가 다 크기 전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혹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도 저 앞 유리에 뭐 바로 튕겨나가지 않고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뒷좌석에 아이들이 많이 탑니다. 그래서 앞에서 부모님들이 운전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상사들이 운전할 때도 뒷좌석에 타는 경우도 덜어 있고 혹은 뭐 선배가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세 명이 타서 막 셋이서 떠들면서 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차에 탈 때도 의전 서열이라고 하는 서열이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거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. 놀랍게도 외교부 홈페이지에 어떤 의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차 타는 예절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부가 공식으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. 사실 외교부에서 왜 의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. 의전이 이제 원래 외교나 국제 행사에서 나온 용어예요. 그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. 근데 이제 국가 간 외교를 할 때 문화가 달라서 우리나라는 이게 너를 예우하는 방법이라서 이렇게 했고 또 다른 나라는 아닌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뭐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높은 사람인데 손님이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데 왜 네가 왜 우리를 왼쪽에 세웠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싸울거나 불쾌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프로토콜을 정해두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의전이에요. 의전을 영어로 하면 프로토콜입니다. 프로토콜은 어떤 매뉴얼화된 절차를 의미하죠. 문화가 뭐 이런저런 비슷해서 합의해서 따로 해도 되는데 서로 합의가 없을 때는 이 국제적인 프로토콜대로 하면은 크게 결례는 아니다. 이렇게 했을 때 불쾌할 필요 없다. 다 이게 정해진 대로 하는 거다. 라는 규약입니다. 사회에서 예절도 마찬가지죠. 모두가 합의해서 하면 사실 상관없어요. 윗사람도 야 편하게 해 그렇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. 물론 그게 진심일 경우에만이죠. 뭐 빈말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. 그러면은 보통의 우리가 사회에서 정해진 규범이나 예절을 안 지킨다고 범죄가 되고 안 지킨다고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키면 상대를 불쾌하게 할 일이 없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자동차를 탈 때의 예절을 생각해 보면은 뭐 영화나 뭐 경호원들 보면은 착 뛰어가서 문을 열어주기도 하죠. 혹은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남자가 여자 문 열어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거는 조금 뭐 하면 좋지만 과한 뭐 수행비서쯤 돼야 하는 의전인 것 같고 보통의 회사에서 이 정도까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. 그래서 자리만 잘 지켜서 타면 돼. 조수석에서 조수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. 먼저 그 일행이 같이 운전하는 경우입니다. 운전자가 차 주인 경우 혹은 이 렌트를 했더라도 일행이 같이 운전을 하는 경우예요.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몇 번이건 제일 헤드가 보통 운전자 옆에 앉습니다. 운전자와 그 헤드 1번이라고 할게요. 1번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하라는 취지입니다. 이 순서, 그리고 나머지 뒷좌석에 이 순서를 보시면 3, 4, 5 이렇게 앉게 됩니다. 만약에 상사가 운전을 하는데, 뭐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. 운전을 하는데 내가 뒷좌석에 탁 탔다. 이거면은 이 앞분을 운전기사 취급을 하고 나는 회장님이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
또는 두 번째 상황에서입니다. 뭐 택시를 탄다거나 혹은 뭐 별도의 기사가 배정되는 경우 제일 1번 넘버원이 이 자리에 앉습니다. 보통 이제 회장님이 앉는 그런 자리죠. 운전기사 있을 때. 그러고 2번, 3번, 4번 이렇게 앉습니다. 그래서 상사가 운전을 하는데 내가 막 여기 타버린다 이러면은 운전기사 취급을 한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. 또 조금 더 응용을 하자면은 상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연히 그 중간 상사 이제 뭐 대리님이 있다가 내렸어. 그럼 나만 남잖아. 조금 여기서 센스를 발휘하면은 내릴 때 탁 내려가지고 제 앞자리로 가겠습니다.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하나? 아유 그래도 저 과장님께서 운전하시는데 제가 뭐 뒷자리에 앉아 있을 순 없죠. 이렇게 하면은 허허허 이 배운 친구구만 이러고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탁 뒷좌석에 계속 다리 꼬고 이제 또 대화하기도 점점 불편해지잖아요. 창밖 보면서 이러고 가고 있으면은 저놈은 저거 하고 별 말은 안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센스 있게 이럴 때는 착 자리를 바꿔주면 된다. 뭐 말하고 나니까 별로 별 내용이 없네요. 그리고 조수석에서는 뭐 당연히 내비 봐주고 뭐 좀 껌 같은 거 혹시 뭐 챙겨줘야 되면 챙겨주고 이런 거는 뭐 다 기본이니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다음에는 뭐 식당 예절, 음주 예절 이런 것도 생각나는 대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.